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보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은 문맥을 파악하여 식을 세우고 그 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선 관련된 용어의 뜻부터 알아봅시다. 인수분해의 말뜻은 무엇일까요? 인수란 곱해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란 하나의 수를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는 2 곱하기 6과 같이 말입니다. 이때 곱해지는 수 2와 6을 12의 인수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의 인수가 소수, 프라임 넘버가 되도록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런데 수학에서 문자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수, 즉 수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대수라 부릅니다. 그리고 문자식 또한 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일반화하여 덧셈 형태의 문자식을 곱셈 형태의 문자식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면 인수분해란 어떤 물질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H2O, 이산화탄소는 CO2. 수학의 표시 방법과는 달리 반복되는 원소의 곱을 아래 첨자를 이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뜻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에 해당되는 수를 합성수, 기본 원소 CHO에 해당되는 수를 소수라고 표현하죠. 수학에서 문자식을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 방정식을 보다 쉽게 풀기 위함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덧셈 형태의 a 플러스 b 이꼬르 제로의 해를 구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렵지만 곱셈 형태의 ab 이꼬르 0의 해를 구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a는 제로 또는 b는 제로이죠.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은 식을 만들고 방정식을 푸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인수분해를 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알아봅시다. 다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문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하시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인수분해와 관련된 이론들을 연결한 나름의 지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문자식이 주어졌을 경우 인수분해에 관련된 이론 원리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분배 법칙. ma 플러스 mb는 이꼴 m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공통인수를 찾아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등등. 주어진 식이 이미 알려진 정형화된 형태일 때 마치 고구단처럼 사용하여 인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식을 외우기 전에 반드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나머지 정리. f알파 이꼬르 제로이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 주어진 식이 이미 알려진 형태가 아닐 때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나머지가 제로이므로 p제스 fx가 제수 x-알파와 모 qx의 곱으로 인수분해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정리를 방정식을 푸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알파는 fx 이꼬르 제로의 해를 의미하며 이는 1차시 x-알파가 fx의 인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어진 문제를 다시 바라봅시다. 문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하시오. 이 식에는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고 정형화된 형태도 아니므로 분배법칙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리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fx 이꼬르 제로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제곱식의 형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바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꼬르 제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공식 x는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는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x는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에 두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정리에 따라 주어진 2차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인수 x-알파와 x-베타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곱하기 x-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x-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직접 전개하여 그 결과가 같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수분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문자식이 주어졌을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수분해의 표준 접근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같은 문자를 묶을 경우 각 항에서 공통인수가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식이 주어졌을 경우 같은 문자 m과 n으로 묶을 경우 공통인수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m-n 곱하기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둘째, 주어진 식이 잘 알려진 정형화된 형태가 나올 경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셋째, 주어진 식이 한 문자로 정리할 경우 2차 식인지 살펴봅니다. 2차 식일 경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인수분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방법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복잡한 식에 대한 인수분해의 경우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문자 x를 기준으로 정리한 식 fx가 3차 이상의 고차식일 경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f 알파 이꼬르 제로가 되는 알파의 값을 찾아내어 fx의 차수를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f알파 이꼬르 제로로부터 fx가 x-알파 곱하기 qx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qx의 차수는 fx의 차수보다 하나씩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 자신의 풀이 방법과 비교하면서 강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식이 꽤 복잡해 보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으므로
최고차항이 2차인 문자 x를 기준으로 주어진 식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주어진 식은 2차의 개수가 y 곱하기 y-1 그리고 1차의 개수가 4y-2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y 플러스 1 곱하기 y-2가 됩니다. 우선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인수를 이용하여 간략히 인수분해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면 그림과 같이 1차의 개수가 4y-2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 꽤 수월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모든 2차식은 항상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하나의 주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주어진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경우 일관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종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